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비트필승님께서 N자와 V자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부 강의하게 된 비트필승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비트코인 동향 자체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시장일 때일수록 상승장일 때 우리가 매매 기법을 공부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뭐 N자 패턴, 망치형 기법, 뭘 갖다 붙이더라도 상승장 때는 대상승장 때는 다 맞아 떨어지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봐왔는데 봤던 책으로 봤던 어디 영상으로 봤건 구두로서 들었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이게 마치 나의 매매틀이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횡보장이거나 약세장일수록 데이터화해서 내 것화해서 매매틀을 쌓아 나가게 최적기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강의 같은 경우에 차트 기법을 설명드리기 있어서 오늘 이제 사건 이슈에 더불어서 이제 연결고리 지점인데 탈중앙 하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단점을 같이 분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디파이 그리고 시파이에 관련돼서 설명드려 보도록 해볼게요. 디파이, 시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냐 중앙화 금융이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 디파이는 뭐가 있을까요? 디파이 같은 경우 은행과 정부 개입이 없다. 그 반대로 시파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거래소, 우리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거래, 금융, 이제 은행과 같은 게 시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파이 같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된 금융 통제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관리가 수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용하던 은행을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접근성도 용이하고 우리의 또 편리하다를 느낄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뭐 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용하는데 적응이 되다 보면은 시파이보다도 충분히 시장이 커질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이득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고 디파이 같은 경우 또 이제 장점 같은 경우가 모든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파이 같은 경우 중앙체제 시스템이죠. 그 말은 즉슨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해킹을 당한다라고 하면 거래 기록이 지워질 수 있다는 어떤 단점이 존재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디파이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접근이 반대로 약하다. 시파이는 우리 접근서 좋듯이 그리고 시세 변동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지어져야 된다. 이 문제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덱스와 CEX를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중앙화 거래소와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덱스의 대표적인 예는 유니스왑 그리고 이제 팬케이크 스왑이 되겠습니다. CEX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시는 뭐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뭐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풀을 제가 큰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중앙화 거래소의 수수료는 거래소가 다 먹습니다. 매수를 하건 매도를 하고 단돈 우리 0점 제가 자금을 얼마를 운영하건 저에게 떨어지는 이득점이 없죠. 근데 덱스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서 이드와 어떠한 코인을 가지고 내가 유동성 풀을 제공합니다 라고 그 생태계를 구축을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록 그에 따른 수수료를 물론 유니스왑도 어느 정도 챙겨가긴 하지만 우리들도 챙겨갈 수 있다. 그 유동성 풀을 제공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정말 이제 중앙체제 시스템을 넘어서서 우리들이 이러한 생태계,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특히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가 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계시지만 단순히 거래소에서 거래소 옮기는 작업만 하더라도 매우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우리도 뭐 조선시대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실 때 처음부터 편하게 썼을까요? 아닌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충분히 시간적인 소요만 조금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또 이득점을 잘 챙겨갈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깊이감 있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보겠는데 여러분이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는 앱이 있죠. app 여기에 D자만 붙여버리면은 D앱
그래서 탈중앙화 디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장이나 보안적인 개념으로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분산되는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해킹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가 몇 개가 되냐에 따라서 조금 비교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중앙체제 시스템 된 것보다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건 중앙화된 베이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중앙체제.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거래나 생산 다 기록이 된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베이스에서만 가능하다. 그말즉슨 하나의 서버 안에서 모든 기록을 남긴다. 그러니까 취약점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블록체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노드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입히는 것처럼 공공거래,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D앱이 될 수밖에 없겠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거는 접근 권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는 앱이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보통은 D앱이 조금 많이 현저히 느리다. 앱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이제 빠르다. 인터넷이나 하드웨어에 따른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앱이 훨씬 보통 평균적으로 빠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탈중앙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융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돼서 탈중앙화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섹터를 생각을 하실 때 일단 DX나 CX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암호화폐 본질을 이해를 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디파이나 시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교되는 부분,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구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험성은 좀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루나 사건처럼 충분히 해프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엑시 인피니티도 디파이 이용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냈지만 어떤 실수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어떤 해킹이 일어나고 이런 앞으로도 해킹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구축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충분히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점차 보안성을 입혀 나갈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D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우리가 웹3와 비슷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 제공한 플랫폼을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D앱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충분히 탈중앙적인 부분으로서 인용을 하면서 생태계의 확장성은 더욱더 빠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도 우리 이제 스튜디오가 받기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코인은 아무래도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코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장점이 좋으냐면 우리 일반 개인이라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인이 있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물건을 뭐 상점 가서 살 수밖에 없겠죠. 여기 안에서도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현재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 현금과는 비교할 수 없고 카드를 비교를 해볼게요.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카드로 결제를 하면 바로 물건을 돌려받겠죠. 우리가 순간 몇 초 안에 결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편리하다라고 충분히 느낍니다. 근데 맨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현금에서 카드를 만들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의아를 했을까요? 지금 내가 충분히 이 종이화폐를 가지고도 물건 사고 파는데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굳이 카드인데 뭔가 숫자 데이터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불안하다라고 심리가 우려가 됐었고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가치성을 잘 입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려했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편리하게 사용하죠.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현금보다도 카드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 연세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안의 구조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 연결된 은행도 있겠고 중간에 그리고 단말기 중간에 이제 주인 입장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이제 카드 단말기 회사도 껴있고 중간에는 또 이제 카드 회사도 껴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과 이제 기관들이 껴있단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는 빠르더라도 이 안에 이 많은 과정을 거친다. 그 말은 즉슨 어떤 걸 대변할 수 있겠죠? 그만큼 수수료가 든다. 수수료.
그래서 보통 다 다르지만 3% 내지 3% 내지 4%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누가 지급하냐? 우리는 안 써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맹점주에서 입장에서는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맹점주 가맹점주가 아니라 이제 가게 주인 입장에서 물론 이제 체인점 같은 경우 뭐 편의점 같은 경우 어떠한 이제 수수료에 대한 절감 부분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특히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3, 4%의 똑같은 물건을 팔면서 똑같은 노동을 통해서도 3, 4%의 수익이 날아가는 거와 같겠죠. 그렇게 됐는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중간 거래를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을 통해서 이제 가격적인 등락폭을 우리가 이 투자자 입장에서 다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게 입장, 주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에 대한 내가 수수료 받았는데 결제를 코인으로 받았는데 갑자기 등락폭, 낙폭을 통해서 값어치가 없어지는 엄청난 화폐의 가치 하락을 일으켜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장점이 있냐. 보낼 때 비트코인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없죠. 일단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겠죠. 특히 이제 가게 주인 입장에서 그리고 가게 주인 입장에서 나는 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 혹은 신뢰가 부족해 코인으로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달러 같은 현재 개념의 화폐로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은 크게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고 현재 점차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중간 역할자들을 배제를 하고도 개인과 개인 간끼리도 신뢰를 입혀서 거래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어떤 큰 장점, 그 장점의 중심에는 우리의 암호화폐가 껴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장점이지만 이제 우리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뭐 페이코인 같은 이런 게 우려성이 충분히 존재는 합니다. 왜냐면 페이코인은 어찌됐건 우리 암호화폐 비트코인보다도 비교적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이죠. 그 알트코인을 사야지만 현재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코인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페이코인 같은 이제 결제 플랫폼은 자신들이 이제 협약을 맺은 가맹점들과에서만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결제를 이뤄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코인만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등락폭이 너무나 크죠. 작년 같은 경우에 막 3,000원, 4,000원 갔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1,000원도 안 가요. 그렇죠? 하루 선상 안에서도 10%, 20% 빠져버린다. 이걸 누가 화폐의 개념으로 쓰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구축화되고 보편화된다면 아마 암호화폐 이제 결제 플랫폼 섹터가 조금 자리 입지 매김을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을 거고 물론 아예 없어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메탈과 같은 코인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똑같이 가맹점에서 진행이 되지만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어떤 이득점이 있어서 충분히 다른 활용도도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페이코인도 다른 부분을 이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기술적인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보편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우려성 부분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패턴에 관련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패턴이 되겠어요. 오늘 가져온 건 N자 패턴. N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죠? 이제 캔들들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일단 1차 상승 후 단기 조정 구간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거친 후에 2차로 상승하는 패턴이다. 이 말은 즉슨 이제 충분히 이제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 전환되는 패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의 적은 이 단기 조정 구간 있죠. 여기서 거래량의 적은 장기 횡보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급등의 시작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대가 있겠죠. 역 N자형 패턴이 되겠습니다. 1차 하락 후에 일시적인 반등, 그러니까 상승을 거쳐서 2차로 하락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력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잘못 써왔는데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 급등이 아니라 급락이 시작되는 경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V자형도 가져와 봤습니다. V자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 V자가 있고 V자형 패턴인데 급락 후에 여기 포인트예요. 급락 후에 급등해서 곧바로 원점 혹은 원점 이상을 회복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형성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 말은즉슨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따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지만 거래량을 이용하면은 V자형을 우리가 이용하게 용이합니다. 단순히 자 여기 말 그대로 써 있는 정의대로 하면은 급락 후에 급등해서 곧바로 원점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미 급등했을 때 V자형 패턴이다라고 했지만 이미 V자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미 그 기존의 손절을 치고 나올 수도 있겠고 혹은 들어가기에는 이미 다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노려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때 같이 거래량을 이용을 해 보시면은 충분히 V자형도 우리가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V자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을 같이 이용을 하셔야 사용하기에 용이하신데 급등 후에 급락해서 곧바로 원점 이하로 회복하는 패턴이 되겠고 형성 기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말 그대로 N자형이에요. N자형인데 약간 N자형인데 여기서 많으신 분들이 자 우리가 매수를 타점 여기서 진행하면 매우 좋을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뭐 횡보를 했는지 혹은 상승 중에서 또 다른 상승이 나온 건지 혹은 횡보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충분히 한번 이제 조정, 큰 상승이 오고 나서 이때 들어갔다가 뭐 스캘핑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 수가 없듯이 여기서 한번 진행이 되고 나서 조정이 줬을 때 여기서 언제가 충분히 반등세를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반등세를 노려볼 때는 N자형 패턴 나올 것 같은데 기다려봅니다. 여기서 N자형 패턴 기다렸다가 손절 치고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강력하게 저번 시간에 배운 거와 비슷한데 망치형 기법을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고 여기에 거래 물량까지 동반되고 아까 정의에서 뭐라고 했죠? 여기 조정되는 구간 안에서 거래량이 현재 여기서 이제 거래량 높이 이 정도인데 현재 적은 거래량만 동반되고 있었다.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아직 이제 올렸던 이격분에 대한 거래 물량을 다 소화해내지 못했다. 우리는 충분히 한 번쯤 반등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거래 물량까지 동반되면서 받쳐주는 상승세가 나와준다. 충분히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한 번쯤 노려볼 수 있다는 거고 물론 단타 관점으로서 다음날 약소한 수익을 벌든 혹은 원점까지 획복이 될 거라는 생각 관점으로서 충분히 큰 수익치를 낼 수도 있다. 이걸 이용하는 것이 바로 N자형 패턴이다. 반대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N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서 조정을 주는데 반등세 한번 나오지 않을까? V자형 패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을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급락을 해버린다. 그럼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반대로 여기도 매물대가 동반되면서 큰 하락세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받쳐주는 힘이 조정이 나와주는 이 구간 안에서 거래 물량이 동반되지 못한다? 그 이상을 받쳐준 거래 물량 동반되지 않고 적은 거래 물량만 횡보세가 길어진다. 특히 이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바로 N자형 패턴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V자형 실질적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자 아까 뭐라고 했죠? 급진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 원점을 이상 회복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V자형 나왔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점이 그거예요. 여기서 V자형 나왔다. 들어가 볼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왜? 이미 원점 회복을 했으니까. 안정권 수익치는 원점 회복이다 이 말인데 우리가 노려볼 때 여기서 조정되는 구간이나 하락하는 특히 이 하락하는 폭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만약에 아까 제가 거래 물량을 꼭 이용하시려고 그랬는데 거래 물량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 물론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횡보 기간보다 큰 거래 물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받쳐주는 힘에서 상승하는 힘에서 더욱더 큰 거래 물량이 실려버리면은 그걸 이용하시거나 혹은 현저히 횡보했던 구간보다도 약소한 거래 물량이 나왔다. 이 반등 구간에서 우리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단타성 접근으로서 하루 이틀이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3주 기다렸다가 수익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타성 접근하기에 용이한 패턴이 바로 이런 V자형 패턴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역V자형 패턴 같은 경우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고점을 노려보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 올라간다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을 벌써 나는 30% 40%의 수익을 벌었네. 고점 한번 가보자. 드디어 나도 100% 200% 찍어보는구나.
기다리시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30% 40% 수익에서 결국에 뭐 10% 안팎으로 수익 보거나 혹은 본전에 나오거나 혹은 미친 듯이 N자형 패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셨다가 결과적으로 손절까지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점을 노려보실 때 이것 또한 거래 물량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가장 고점 라인대에서 여기 안에서 거래 물량까지 만약에 실렸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찍힐 가능성이 크다.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후에 급락한다. 급락 후에 급등 온다. 항상 큰 조정이 오면 큰 하락, 그러니까 큰 조정이 오면은 큰 추세 전환이 올 것이다라는 것처럼 역 V자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최고점을 노려보실 때 안정세 있게 충분히 이러한 고점 라인을 매물대와 동반을 해보셔서 설정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는 전형적인 좋은 패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오늘 이제 1시 반에 무료 방송에서 투더골드문 비트필승 무료 방송에서 좋은 종목과 오늘 말씀드렸던 패턴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N자와 또 V자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